말은 잘하네. 얘가 한부모 가정이 된 건 당신들 탓이잖아. 뭐? 무슨 소리야? 거지인데다 머리도 나쁘다니 답도 없네. 내 얼굴을 보고도 기억을 못하다니 당신들의 기억력에 깜짝 놀랐어. 뭐라고? 떠올려봐. 당신들한테도 22년 전의 일은 상당히 기억이 남았을 텐데? 제 이름은 히라사카 이오리, 25살 회사원이에요. 제 아버지는 3살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철이 들기 전부터 엄마와 둘뿐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없는 걸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죠. 엄마는 자주 우리는 아빠가 떠날 때 남긴 보험금이나 유족연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나도 아직 일하기 좋은 나이잖아. 라고 밝게 말했어요. 엄마는 17살에 저를 낳으시고 20살부터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낳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학교를 휴학하고 출산 후에는 할머니를 의지했대요. 그리고 그 후 학교를 졸업하고 육아를 하면서 열심히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어 남들만큼, 아니 그 이상의 행복을 받았어요. 물론 저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서도 굴지의 난관이라고 불리는 모니로버 국립대학에 합격했어요. 심지어 학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특대생 자리를 따냈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도 업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루키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우수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라며 울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모두 엄마 덕.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도우며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 여기 앉아도 될까? 네, 앉으세요. 저기... 나는 오코노기 마코토라고 해. 이 동아리의 졸업생이라 후배들 얼굴이나 보러 왔지. 그는 오토노기 마코토, 2살 연상으로 이미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오토노기 집안은 나름 자산이 있는 가문이라고 해요. 오토노기 선배가 옆에 앉으니 친구한테서 줄줄이 라인이 왔어요. 잠깐 이오리! 마코토 선배 옆에 앉다니 치사해! 그렇게 말해도 난 모르는 사람인데? 너도 동아리 1년 같이 했잖아. 잘 기억 안 나. 이 책벌레, 공부벌레! 관심 없으면 나랑 바꾸자. 좋아, 다음 자리 바꿀 때 이쪽으로 와. 저는 이때 대학교 2학년이라 솔직히 머릿속에는 취업에 대한 걸로 가득했어요. 동아리는 숨 돌리는 정도로만 참가한 데다 누군가와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누가 옆에 앉든지 그닥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라, 자리 바꿔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네? 라인 보셨죠? 본 게 아니라 보인 거야. 정말 사생활 침해라고요. 미안. 근데 충격적이다. 내 옆 관심 없어? 선배 옆자리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누구 옆이든 관심 없는 거예요. 난 네 옆자리에 관심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기, 이 다음에 둘이서 빠지지 않을래? 솔직히 저는 남성과의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에게만 부담을 끼칠 수는 없으니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었고 고등학생 때는 공부에 전념했어요. 대학에서도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전념해왔어요. 그래서 연애 같은 건 후순위였죠. 그런 저에게 적극적인 오토노기 선배는 아주 매력적으로 비쳤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을 열어주는 오코노기 선배에게 의지하는 보람을 느낀 것. 오코노기 일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는 등 비전이 확실한 것. 모든 게 저에게는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엄마를 안심시켜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코노기 선배한테 고백받았을 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교제한 지 3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일하기 시작한 타이밍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물론 그건 아주 기쁜 일이었지만 상대는 가족 모두가 모니대를 졸업한 엘리트 집안의 도련님. 한편 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심지어 한부모 가정. 그의 부모님 성에 찰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는 괜찮아, 이오리는 엘리트니까 라며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만약 부모님의 마음을 차지 않으면 결혼도 어려워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일단 엄마에게 오늘의 상견례 얘기를 숨기기로 했어요. 모니로봇 졸업에 심지어 특채생 입학이었다면서요? 지금은 루키 상사에 근무한다니 훌륭하네요. 그치 여보?
그래, 아들의 상대로 이보다 어울리는 상대는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마코토 씨의 새어머니인 사사라 씨, 아버님인 히라스케 씨. 두 분 모두 정겹게 환영해 주셔서 아주 안심했어요. 마코토 씨도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라며 득이양양했죠. 이거라면 괜찮겠다며 안심하고 있기도 잠시 제 가정환경 얘기가 나온 순간 분위기가 일변했어요. 이오리 씨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머니는 간호사로 지금도 마을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머, 그렇군요.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그대로. 그렇게 들었어요. 일은 구급대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한부모 가정인 건가요? 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입학금이나 수업비가 면제되는 특대생 제도를 이용한 거죠. 엄마 왜 그래? 한부모에 심지어 공부를 잘해서 특대생이 된 게 아니라 학비를 위해서라고? 그건 가난하다는 거잖아. 네? 우리는 유서 깊은 집안이야. 한부모 가정의 거짓딸을 소중한 외동아들의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도 잘한 거 없어. 사귈 사람의 집안은 신경 쓰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뭐? 엄마는 나랑 어울리는 학력이라면 괜찮다고 말했잖아. 학력이 우수하면 집안도 나름 유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뭐,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간호사라니 최소한 대학은 나왔겠지? 어머니는 간호전문학교에 5년 과정을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그건 고졸이라는 거잖아. 말도 안 돼. 그건 나도 처음 듣는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거기서 착실히 공부해서 국가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간호사라는 일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네. 이만 돌아가죠. 마코토도 이 사람과 사귀는 건 다시 생각해보렴. 그럼 이만. 그 말을 남기고 사사라 씨는 방을 나갔어요. 헤이스케 씨도 미안하다는 듯이 꾸벅 무언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사라 씨의 뒤를 따랐어요. 남겨진 저와 마코토 씨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집안은 엘리트라서 말이야. 학력은 물론 직업도 신경 쓰거든. 설마 너희 어머니가 고졸이셨을 줄은. 그러니까 엄마 일은. 그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네 어머니의 이름이 우리 집안에 남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엄마는 네 경력을 사고 계셔. 분명 본과와 연을 끊는다고 하면 나와의 결혼을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널 좋아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날 선택해줘. 마코토의 충격적인 제안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화내고 나가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시간을 좀 줘. 그렇게 말하고 일단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서 와. 오늘 저녁은 함박 스테이크야. 그러자 엄마가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밝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왜 그래? 일하면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맞다. 마침 이오리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사뒀는데 같이 먹자. 어? 하지만 곧 저녁 시간인데? 식욕 없잖아. 그런 날엔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되는 거야. 엄마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 엄마를 안심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울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엄마는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부모라는 것만으로 가난하다고 하다니 무례하네. 그놈들 피는 무슨 색이래? 진짜 인간 맞아? 나 엄마랑 지낸 시간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수업 참관도 삼자대면도 운동에도 빠지지 않고 달려와줬어. 엄마가 있어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딸은 많지 않을 거야.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그나저나 진짜 열받네. 그 상대 이름이 뭐라고? 아, 그러고 보니 성을 말한 적이 없었지. 오코노기 씨야. 특이한 성이지. 오코노기? 제가 그의 성을 입에 담은 순간 엄마는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오리, 다시 한번 만날 수는 없니? 그한테 부탁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결혼할지 말지 정해야 할 거야. 당일엔 엄마한테 맡겨줘. 잘 해결해볼게. 엄마가 자신 있게 말하기에 저는 그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이효리의 어머니가 절연해주면 편할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해서 스스로도 그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에게 초대받아서 집 안으로. 사사라 씨는 저희를 보고 가난한 부모 자식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겠네 라며 빈정댔어요. 말은 잘하네. 이 애가 한부모 가정이 된 건 당신들 탓이잖아. 뭐? 무슨 소리야? 거지인데다 머리도 나쁘다니 답도 없네. 내 얼굴을 봐도 기억을 못하다니 당신들의 기억력에 깜짝 놀랐어. 뭐라고? 떠올려봐. 당신들한테도 22년 전의 일은 상당히 기억에 남아있을 텐데? 22... 너 설마... 엄마의 말을 듣고 사사라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네 결혼이 정해진 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 잘 들어. 제 이름은 히라사키 아케미, 42살 싱글맘이에요. 저에게는 하나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제가 20살 때 시작되었어요. 아빠, 죽으면 안 돼! 제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 차에 치여 직사. 운전수도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슬퍼할 틈은 없었어요. 어쩌지? 요리. 저에게는 얼마 전 3살이 된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재혼하셨는데 그 아이는 제가 17살 때 태어난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전문학교에 입학. 심지어 일본과정에 들어가서 5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와 접점이 별로 없었고 여동생이랑도 태어났을 때 만났을 뿐 면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시험에도 합격해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날아온 거죠. 그럼 새어머니가 이효리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년 전에 이혼했더군요.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새어머니의 바람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건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고 새어머니와 연락이 안 됐죠. 친척들은 다들 아이를 거두기를 거부해서 제가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가해자 측과 변호사와 경찰을 끼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 측은 막대한 돈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형사사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저항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려는 타이밍이었으니 쉽게 말하면 돈이 없었어요. 여동생을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돈은 필요했죠.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 지켜야 하는 생명을 우선하기로 했어요. 그때 사고를 일으킨 상대 여동생의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 저는 제가 어머니가 되어 여동생을 딸로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가 이어지지 않았고 여동생의 어머니는 행방을 모르는 상태.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를 자처하는 게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한계였어요. 이렇게 모자 가정을 지금까지 여동생으로 키웠고 그 여동생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했어요. 겨우 제 인생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한 타이밍에 찾아온 이 결혼 진흙탕 소동. 솔직히 그런 말을 하는 상대와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결혼 자체를 반대할 생각이었는데 오토녹이라는 이름을 듣고 제 마음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른 거죠. 왜냐하면 제 아버지를 치워 죽이고 합의금을 제안한 게 이 오토녹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치워 죽인 건 이 여자의 오빠야. 합의를 제안했지만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 그 남자는 하반신 불구가 되어 간호시설에 보내졌다고 들었어. 그리고 일족 사이에서는 죽은 사람 취급이 되었다면서? 그 후에는 여러모로 도와준 변호사가 알려준 거야. 만약 얘기를 하고 싶다면 간호시설에 본인과 연결해주겠다고 말이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해. 치인 쪽이 잘못한 거지. 돈을 줄 테니까 얼른 서류에 사인해라고 했던 거 당연히 잊지 않았겠지? 엄마의 말을 듣고 저희는 창백해졌어요. 특히 저는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니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솔직히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죠.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심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 건을 언론에 유출해버릴까? 오코노기 가문의 장대한 진흙탕 결혼 소동. 꽤 좋은 제목이지 않아? 잠깐만. 설마 너희들일 줄은 몰랐어. 여동생의 성을 들었을 때 떠오르지 않은 거야? 뭐 상급 국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평민과의 트러블 따위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그건 이미 합의로 해결한 일이니까.
확실히 그 돈을 받은 시점에서 나도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네 탓에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다고. 그런데 한부모 가정은 가난하다고? 이 집의 며느리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 나는 이효리가 저건 상대라면 가능한 한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 집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결혼을 포기하는 게 좋겠어. 엄마, 너도 잘도 내가 딸과 연을 끊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웃기는 소리를 짓거렸구나. 그야 확실히 히라사카 집안과 오토노기 집안의 문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을 중시하는 건 오코노기 가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몇 없는 명문 가문이라고요. 왕정을 모시는 재단의 분가라고요. 그러니 불쌍하게도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잠깐, 당신 무슨 말을 할 셈이야? 네 어머니 모니대 출신도 뭣도 아니야. 네? 합의한다고 했지만 그 오토노기 가문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 여러모로 조사해봤는데 경력을 사칭하고 있더라. 사실은 고졸, 심지어 공부를 못하는 밑바닥 학교. 트집 잡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가장이 될 예정이었던 오빠가 문제를 일으켜 간호시설로 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여동생이 대신하게 되었지만 여동생은 덜 떨어진 고물.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모니대를 졸업한 남편을 대릴 사위로 맞이한 거잖아? 모니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졸업 증서를 위조하지 않았어? 나는 5년 넘게 탐정에게 조사를 시켰다고. 증거도 다 모였어. 무슨... 계속 너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 이효리가 내 곁을 떠나 독립하면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네? 너... 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사과 좀 받아볼까? 사과할게. 사과할 테니까 그것만은 봐줘. 오토노기 가문은 22년의 사고로 본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더 이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일족 다 같이 파문당할 거야. 그럼 파문당하던가, 이 쓰레기들아. 잠깐만요. 저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게, 네가 좀 더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넌 봐주려고 했는데 연인에게 거지 부모와 절연하라고 말하는 쓰레기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지. 그런... 부탁이야. 도와줘, 이효리. 이런 게 드러나면 내 입장이 위태로워져. 나는 본가 스치미카도의 계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심하게 매달리는 마코토 씨를 보고 제 애정은 조금도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미안하지만 결혼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약혼도 정식적인 게 아니었으니 위자료 같은 것도 됐어요. 앞으로 엄마가 유출할 정보로 오코노기 가문은 모든 걸 잃을 테니까요. 내 말에 마코토 씨는 무너졌다. 사사라 씨는 중얼중얼 저주를 계속 내뱉었고 히라스케 씨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며칠 후 부 엄마는 유언 실행을 하여 언론에 오코노기 가문의 스캔들을 제보했다. 과거 사건을 합의로 가져간 건 엄마도 납득하고 있는 일이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상급 국민은 막대한 합의금으로 범죄를 지운다. 자기 일족이 치워 죽인 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딸에게 폭언을 내뱉은 것이 세세하게 보도되어 오코노기 가문은 실주, 히라스케 씨, 마코토 씨는 회사에서 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 저택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가 더욱 진흙탕인데 히라스케 씨는 사사라 씨에게 이혼장을 들이민 후 오랫동안 폭언으로 우울병에 걸렸다며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 진흙탕 재판극이 벌어져 마코토 씨에게 도와줘. 난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기 싫어. 네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게 해줘. 셋이서 가족이 되자. 라며 기분 나쁜 로미오 라인이 매일같이 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바로 차단. 그 후 소문을 좋아하는 동기한테서 마코토 씨는 업계에서 소문이 퍼져 취직하지 못하다가 위험한 일에 손을 댔다나 뭐라나. 하지만 놀랄 만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걸 엄마한테 말하자 그 애한테는 조금 미안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야. 나는 마코토 씨를 절대 용서 못해. 엄마를 모욕한 일 평생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불행해져서 속이 시원했어요. 이효리 정말 미안해. 엄마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내 엄마는 엄마뿐이야. 이효리 다음엔 엄마가 행복해질 차례야. 누구 좋은 사람 없어? 뭐? 없어. 일이랑 육아에 온 힘을 다했으니까. 엄마 아직 42살이잖아. 완전 가능해. 그보다 나는 이효리의 결혼이 나는 아직 25살이니까 됐어.
저를 지키고 키우고 그리고 최악의 결혼에서도 지켜준 제 자랑스러운 엄마. 앞으로는 엄마의 행복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